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회원분들 특강을 제가 해드리는 건데요. 오늘 그릴 거는 제가 이제 사진이 차가 아주 오래된 차 요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 차가 그리면 재밌을 것 같아서 요거를 다운받아 놓은 거거든요. 그래 한번 그려보려고. 그래서 이런 차를 한번 또 그려보는 것도 재밌으니까 새로운 느낌이니까 오늘 이거 한번 같이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화면에 이렇게 이제 보이긴 하지만 우리가 차가 주로 그리는 거니까 종이 사이즈를 너무 큰 거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좀 적당한 A4 정도 사이즈면 충분하니까 그림을 그릴 때 최대한 차를 좀 너무 작지 않게 꽉 차게 그림을 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펜으로 직접 하시기 힘들면 연필로 대충 대략적인 크기만 잡아놓고 그다음 펜으로 하세요. 그러면 좀 더 수월하게 스케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펜에 요건 뒤 나무들은 펜 터치가 안 들어가고 그냥 앞에 차만 펜으로 그려 나머지는 그냥 직접 채색할 때 뒤에는 이제 나무들은 분위기로만 잡아주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 화면에서 이렇게 차를 저는 항상 위에부터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충 크기가 이렇게 나오니까 저는 그림을 좀 많이 해봐서 대략적인 크기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느 정도 하면은 되겠다 싶으면 그 위치가 정해지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좀 시작을 들어갈 때 이제 하실 때 그 펜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목으로 나무젓가락이나 목으로 하셔도 되고 상관없으니까 편하신 걸로 그냥 하세요. 펜으로 하실 분도 나무젓가락으로 한동안 많이 하신 분도 펜으로 또 하면 또 그 나름대로 재미가 있으니까 펜으로도 하시고. 차 같은 것도 역시 이제 하다 보면 차의 기본 그 형태가 있고 약간 투시적인 그런 게 좀 있긴 하잖아요. 근데 저도 역시 건물과 마찬가지로 차도 저는 그런 투시를 좀 무시하는 편이거든요. 그냥 손 가는 대로 그냥 그리는 거지. 우리가 차의 형태를 투시대로 그리면 이게 틀리면 또 짜증이 나니까 그런 거를 짜증 유발하지 않게 그냥 대충 이 느낌을 그냥 그린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채색을 할 때 수채화니까 그 수채화의 그 느낌과 그리고 그 분위기 이런 걸 내는 게 중요하니까 굳이 형태에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차를 그리고 저도 지금 처음 시작이 잘못되면은 어쩔 수 없이 처음 시작이 잘못되면 어쩔 수 없이 계속 잘못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지금 제 예감이 조금 약간 좀 불길하네요. 좀 시작이 잘못된 것 같아.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게 사이즈가 이게 아닌데. 저도 그림 그릴 때 항상 완벽하게 만족된 게 없거든요. 항상 틀려가지고 하다 보면 틀렸다 이렇게 이럴 때가 되게 많아요. 하물며 저도 그러는데 그림을 배우시는 분들은 더 그러시겠죠. 자, 이렇게 선이 한 선으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이렇게 이제 중복된 선으로 기본 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식 여운의 선을 주면서 이렇게 하면 이런 느낌이 선을 스케치 맛을 더 살려줄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가볍게 하시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연필로 스케치할 때 이렇게 하듯이 해도 상관없어요. 펜을 꼭 저처럼 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편하신 대로 하되 좀 이렇게 강약을 좀 이렇게 주면서 하면은 좀 재밌겠죠. 이렇게 하시면 너무 이렇게 딱딱하지 않게 이렇게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로치는 듯이 딱딱하지 않게 그렇게 그리는 건 좀 재미가 없으니까. 근데 이게 또 그 그림을 또 그리시다 보면 또 자기 오랜 그 습성이 있어서 반듯하게 또 그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거 거기서 조금만 약간 좀 틀어서 조금 조금 더 불량하게 불성실하게 스케치를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너무 확실할 때 이제
보통은 이제 그림을 이제 미대를 가기 위해서 뭐 미술부 생활을 한다거나 그걸 안 하신 분들은 그렇게 안 하시고 어릴 때 이제 그림을 좋아해서 이제 나중에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림을 그리고 싶은 분들은 백지 상태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자기 스타일을 찾아가는데 좀 쉬워요. 근데 이제 학교 다닐 때 미술실에서 되게 성실하게 그림을 배우신 분들은 거기서 틀에서 많이 박혀 있어서 잘 못 벗어나거든요. 저는 그게 항상 안타깝죠. 너무 우리나라 교육이 미술 교육이 너무 그림을 학생답게 그려라, 뭐 성실하게 해라, 이런 뭐 이따위 그런 교육을 시켜가지고 애들이 우리 세대 지금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너무 저는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성실한 게 뭔지 모르겠지만 성실함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림을 성실하게 그 한 장을 이렇게 그리라는 학생처럼 그리라는 게 아니라 그 그림에 접할 때 뭐 작가가 되든 뭘 되든 간에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게 성실한 거고 그 그림 내용상에서는 자유분방하게 저는 그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학교 다닐 때 좀 학생답지 않게 성인처럼 이렇게 그려도 상관이 없어요. 좀 전문 프로 화가들이 그리는 거 흉내내서 이렇게 그려도 되고 근데 그렇게 그리면 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되게 혼났거든요. 학생이 건방지게 이렇게 그린다고. 옛날에 그 수채화 할 때 막 외국 거 보면 막 물 번지게 하고 뭐 엄청 멋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왜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붓터치를 하나 쌓듯이 이렇게 그렇게 가르쳐 시켰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저는 그런 교육은 정말 잘못된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림이 어떤 창의적인 거, 자기 주관적인 거를 이렇게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켜야지 너무 그렇게 막그 주입식으로 공부도 주입식이고 그림도 주입식이고 이러니 이게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뭐 회화도 그렇지만 그 독창성과 창의성 이런 걸 키워줘야 되잖아요. 그런 걸로 나중에 좋은 디자인이 나오는 건데 우리나라는 조금 약간 테크닉 위주로 많은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림은 정말 애들 보면 기가 막히게 묘사력도 좋고 그 어떤 테크니컬한 느낌이 정말 뛰어나거든요. 근데 그 다 쓸모없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자, 이렇게 그림이 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좀 어설프고 둔탁하고 이렇게 좀 둔탁하고 그래도 그림의 그 맛을 잘 살려주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맛있는 그림을 그려라 이 얘기죠. 그리고 깊은 맛이 나는 거. 그 음식으로 비유하면 담백한 느낌. 화려한 그런 보기 좋은 그런 게 아니라 투박하고 담백하지만 그 깊은 맛이 우러나는 그리고 그 맛이 질리지 않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게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보면은 그 휘황찬란한 거 색깔도 예쁘고 그러면 처음에 볼 때는 엄청 멋있어 보이지만 그런 그림들은 시간이 지나면 식상하죠. 볼 때마다 이제 질리고 색깔이 너무 가볍고 그래서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은 저는 그런 그림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저한테 그림을 배우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저한테 좋은 스타일의 그림을 배울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서 제가 지금 처음에 느낌이 조금 안 좋다고 했잖아요. 차가 좀 너무 작아졌어요. 이 화면에 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연필로 좀 해놓고 할걸. 후회스럽네. 그래도 또 각오가 있지. 또 선생이라고 또 직접 해놓으려 했더니 이렇게 틀려가지고 차가 이만큼 튀어나오게 생겼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차를 길게 그려야 되겠다. 여기 아래 여기도 많이
아래로는 뭐 남을 수밖에 없지만, 자 이렇게 이파리도 풀도 이런 같이 그냥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터치를 펜을 가볍게 해지고 이런 식으로 이파리를 그려주세요. 여기도 이게 지금 볼록 해놓은 게 제가 보니까 여기도 짧아졌네 또. 자, 오늘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더 이렇게 길어야 되는데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어쨌거나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하는 거죠. 여기도 좁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에이, 정말. 이걸 어떻게 만회를 해야 될지. 자. 그렇다면 뭐 채색에서 어떻게 좀 잘 좀 한번 복구를 해봐야 되겠죠. 만약에 제가 스케치에 폭망했으면 채색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제주도에 13살인가 영재 그림 영재 본 기억이 본 게 있거든요. TV에서 영재들에 대한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소개해 주는 거. 그러니까 미술 영재가 있었는데 제주도에서 살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가 좀 젊죠. 아무래도 큰애가 13살이니까. 근데 그림을 봤는데 정말 순간 제가 붓을 꺾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가지고, 저는 이 나이에 먹도록 저런 그림도 못 그리고 어떤 사고가 틀에 얽매여가지고 그 아이 그림은 정말 거침없고 그냥 막 그리면서 자기의 어떤 머릿속에 있는 걸 그냥 막 그려요. 그냥 막 그리는데 뭐 이제 예를 들면 곰을 그리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곰을 그리긴 했지만 그냥 곰이에요. 그냥 물론 형태가 다 다 틀리거든요. 곰 같지 않은데 그냥 곰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곰 같지 않지만. 근데 뭐랄까 재밌는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독창적이고 독특하고 색감도 그렇고, 그리고 그 이야기 스토리가 자기가 머릿속에 있는 그런 어떤 스토리를 그림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이런 자기가 생각한 게 있지만 그거를 끄집어내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화가들도 그게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는 거거든요. 화가 그림을 못 그려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림을 다 표현할 수 있지만 이게 머리가 상상력이 따라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뇌하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제가 가끔 하는 얘기가,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릴 때는 상상을 많이 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그리기 표현하기가 힘들었어요. 아주 어릴 때는. 왜냐면 아직 그 그림을 표현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모든 거를 다 그릴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을 때는 이게 머리가 굳어가지고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상상이. 그래서 어릴 때 공부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막 이렇게 몽상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상상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가끔 보면 어렸을 때 혼자 막 뭐라고 시부렁거리면서 노는 애들 있거든요. 자기가 막 상상해서 머릿속에 막 이렇게 막 뭔가를 영상을 그리면서 막 혼자 막 악당하고 싸우는 거 막 이런 거 막 상상하면서 혼자 말하면서 그렇게 놀았었던 기억이 저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그런 게 많아야
상상력이 풍부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공부만 뭐 냅다 공부만 시키면 특히 그런 주입식 교육은 아이들한테 정말 독이 되는 거죠. 상상력을 죽이는. 자, 이렇게 하고 이걸 또 틀렸네. 여기 바퀴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바퀴가 있는데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그림도 우리가 사진을 보던 어떤 대상을 보던 그림을 그릴 때도 약간의 그런 상상력이 좀 필요해요. 넣을 건 넣고 뺄 건 빼고 다 그릴 필요 없이 보인다고 해서 그걸 전부 다 그릴 필요는 없거든요. 내가 그리고자 하는 것만 딱 그리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터치를 이렇게 예를 들어 다 그리면 또 너무 딱딱해지니까 이렇게 곤데곤데 좀 띄워가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을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풀이 이렇게 나오고 앞에가 좀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풀을 어두운 데는 명암을 살짝 얼기설기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이렇게 그리는 거죠. 자, 지금 보면 제가 화면에 제 그림이 너무 좀 막 쏠려가지고 저도 약간 살짝 짜증이 나는데 다시 이거를 찍고 싶거든요. 다시 그래서 하지만 저도 이렇게 고도를 완벽하게 잡지 못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틀려도 그냥 계속 녹화를 수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나가는 거고. 원래는 이게 조금 더 커지고 옆으로 딱 왔으면 완전 완벽하게 딱 좋았을 텐데 이만큼 막 잘라버리고 싶네요. 이만큼 그냥 툭 잘라버리고 싶어요. 아마 지금 분명히 그리 같이 하시는 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뜻대로 안 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니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틀렸으니까 같이 의로 삼아서 그냥 그림을 그냥 쭉 그리세요. 그냥 이대로 계속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다시 그리지 마시고 끝까지 완성을 하세요. 이거는 또 채색을 아주 재밌게 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채색이 재밌을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색깔 오래된 느낌 표현하는 거 뭐 이런 거 엄청 잘하면 아주 재밌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글자도 좀 이렇게 그려주고 글자를 쓰려고 하지 말고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림이라고 글자도 그림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안쪽에도 이제 유리가 다 깨지고 어떤 부분은 없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좀 안쪽에도 좀 그림을 그려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거의 뭐 스케치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얼추 스케치가 됐죠. 이렇게 그림 이렇게 쏠렸어. 아 정말. 이렇게 해서 이제 채색을 이제 해볼게요. 자 이제 채색을 해볼 건데요. 이렇게 뒤에 나무가 이렇게 쭉 있거든요. 사진에 저 이제 보면 나무를 뒤에 나무로 분위기를 잡아주고 그다음에 이걸 딱 이제 딱 도드라지게 이제 할 거예요. 그 뒤에 이제 나무가 있는데 자, 하늘은 뭐 하늘을 좀 보이는 건 하늘 안 칠하고 나무를 바로 칠할 겁니다. 제가 뒤에 나무는 색을 좀 다운 시켜서 너무 이게 색이 너무 발랄하면 차가 오래된 건데 좀 이게 분위기가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약간 녹색 계통이지만 약간 밤색을 좀 타서 색이 좀 다운되게 이렇게 이런 계통색으로 다 튀겼네. 또 이렇게 또 튀긴 게 그냥 우연 이 튀긴 게 그냥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또 재밌게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림은 때로는 이렇게 우연의 효과가 주는 게 또 되게 저렇게 물을 안 바르고 이제 바로 칠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나무를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제가 이렇게 나무를 칠하면서 이제 살짝 이렇게 물을 색을 좀 붓에 색을 좀 빼주면 여기 좀 이렇게 밝아지겠죠. 이렇게 같은 톤이 있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 색깔을 좀 빼서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자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칠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색을 진하게 한다는 거는 물을 적게 써야 되는 거예요. 물 많이 쓰면 색이 절대로 진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내려갈수록 여기서 밝잖아요. 이렇게 이제 짙게 이렇게 이제 얘를 이렇게 아직 안 말랐을 때 살짝 어둡게 이제 번지게 해줘야 돼요. 마른 다음에 칠하면 얘가 붙잡고 생겨서 되게 재미가 없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넓은 면적은 넓게 색을 이렇게 칠합니다. 이와 같이 색을 칠하면서 그다음에 다시 또 진하게 밑에가 여기를 진하게 눌러주면서 차가 딱 도드라지게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또 진하게 색을 만들어서 진하게 물이 좀 약간 살짝 뻑뻑할 정도로 왜냐면 여기 물기가 있으니까 좀 뻑뻑해도 얘가 칠할 때 이렇게 뻑뻑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물기가 남아 있어서 이렇게 번지거든요. 이렇게 칠하면 그죠? 이렇게 번지죠. 더 진하게 해서 여기를 완전 진하게 할게요. 진하게 할 때 생각보다 진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내가 칠할 때 이게 마르면 또 밝아지기 때문에 몇 번씩 칠하면 색이 탁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몇 번에 의해서 한 번에 좀 진하게 이왕에 할 때 과감하게 진하게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 무서워도 잘 못하거든요. 근데 해보지 않고는 모르니까 과감하게 색을 진하게 칠해버리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잘 칠할 거거든요. 제가 좀 속도를 좀 느리게 했더니 빨리빨리 말라버리네. 그냥 쭉쭉 좀 칠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이제 여기가 계속 이렇게 이제 쭉 칠해줘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해가지고 좀 이렇게 이제 붓을 저는 좀 거칠게 이렇게 터치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끝에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종종 있어요. 제가 붓터치를 이렇게 약간 물기가 없으면 건조해지잖아요. 이거를
활용해서 이렇게 칠하는 경우가 있고, 뒤로 갈수록 색이 옅어지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다가 다시 또 이제 이렇게 번짐을 효과를 주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안 말랐기 때문에 이렇게 번지는 거니까. 근데 이게 이게 참 말로 설명하기 힘들지만 이 타이밍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적절한 시기에 여기에 어떻게 다른 또 색을 칠해야 될지 그 타이밍이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말로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라, 근데 이제 이게 경험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 타이밍이라는 거는. 근데 이제 말로 이제 굳이 말로 설명하자면, 이렇게 딱 붓을 댔을 때 너무 확 번지면은 칠하지 마셔야 돼요. 딱 쳤을 때 칠한 다음에 이게 확 번지지 않고 좀 약간 머금문 정도 살짝 번질 때 그때로 딱 치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뒤로 갈수록 여기가 이제 진하지만 뒤에까지 좀 진하게 해버리면 안 돼요. 왜냐면 저 뒤에 있으니까 약간 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라데이션, 점점 어두워지는 거죠. 그리고 아예 색을 좀 빼고 이렇게 옅게 이렇게 싹 칠해도 돼요. 이렇게 분위기를 딱 잡아주는 거지. 그리고 여기 차터치를 이렇게 주면서 저 뒤에 또 나무가 이렇게 나뭇잎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러면 이렇게 앞과 뒤가 좀 구분이 되죠. 이럴 때는 마른 다음에 칠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그리고 밑에는 좀 어두워지게. 자, 이렇게. 밑에가 좀 어두워야 안정적이니까, 왜냐면 햇빛을 안 받으니까 밑에는 좀 어둡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도 이제 다 똑같잖아요. 그리고 살짝 어둡게, 어두운 색으로. 어둡게 한다는 건 물을 너무 많이 타면 안 됩니다. 물 적게 타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 좀 너무 많이 번지잖아요. 이럴 때 칠하면 안 돼요. 좀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이 정도 딱 이 정도 번짐이 있을 때 이렇게 칠해주셔야 돼. 이게 더 번지거든요, 진짜. 네, 이 정도 딱 지금 적당한 것 같아요. 좀 아직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밑에는 아예 탁 어둡게 그냥 그림자가 많이 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어둡게 딱 눌러줘요. 그리고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하다가 바닥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하고 할 때가 있겠죠. 이렇게. 그럴 때 이제 이 바닥하고 나무하고 경계가 딱 떨어지지 않게 자연스럽게 싹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바닥은 풀이 많지 않으니까 일단 땅이 좀 보이잖아요, 색깔이. 그러면 그것도 표현해주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땅색, 우리가 쉽게 말하면 땅색이라고 하죠. 뭐 땅색 뭐 이런 거. 이렇게 이제 색깔을 약간 붉은색, 뭐 흙이면 붉은색이 더 추가가 되겠죠. 약간 황토색이면 땅에 따라 색이 다 다르니까.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같이 그리고 이것도 이제 이 주변을 이렇게 물을 많이 죽여서 이런 식으로 이제 딱 여백을 남겨두는 거예요. 그리고 앞쪽은 색을 좀 더 짙게 해서 이렇게 칠하잖아요, 앞에처럼.
자, 이렇게 칠하면 땅색만 있으면 안 되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녹색.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좀 밝은 녹색이겠죠? 약간 뭐 이렇게 좀 밝은 녹색으로 쓱 칠하면서 이렇게 같이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싹 번지고, 이게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 번지기 기법을 요건 항상 시켰거든요. 이거를 이게 응용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근데 응용하는데 아마 다 까먹으셨을 거예요. 이게 그럴 때 응용할 줄 모르니까 아마 이게 이렇게 쓰는 거라는 건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녹색 계통을 자연스럽게 싹 스며들어가게 이렇게 해주는 거죠. 나중에 터치를 좀 더 주면은 더 디테일한 그림이 되겠고, 이렇게 분위기로만 잡아주는 거. 다시 이렇게 이제 색깔이 너무 진하다. 예. 약간 색을 다운 시켜서 색이 너무 뛰어나지 않게. 이렇게 하고 밑에는 짙은 색으로 이렇게. 그죠? 여기 칠하는 방식은 똑같은 방식인데 범위가 좀 면적이 좀 작다는 것 뿐이거든요. 이렇게 칠하면 돼요. 너무 큰 붓으로 하지 마시고 좀 이쪽은 면적이 작으니까 좀 작은 붓으로 이렇게 터치를 약간 살짝만 이렇게 작은 붓으로. 어떤 데는 이렇게 어둡게요. 여기가 지금 여기가 내가 스케치를 안 했는데 차 바퀴 앞바퀴 그걸 제가 안 했네요. 이렇게 앞바퀴가 이렇게 있는 건데,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해놓고 아예 거기는 진하게 그냥 묻어버리려고 이렇게 묻어버리는. 이렇게 해서 진한 부분들을 이렇게 색을 풀 터치를 잘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좀 어떤 부분 좀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고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들어간 부분도 있고, 이렇게. 우리 강지가 또 코를 고네. 코코야, 코를 고구라. 뭐 거기서 밑에 자면서 아유. 아이고. 우리 강지가 10살 먹은 강지가 있는데 코를 골아요. 잘 때. 조그만 게 코를 엄청 세게 고는지. 코코야, 아빠 이거 하는데 자꾸 코 골면 어떡해. 아유. 아유. 들은 척만척이네. 그냥 고네. 아유. 코코야, 코 좀 그만 거라. 아유. 그냥 고구는 소리 들으시면서 그냥 네, 어쩔 수 없네.
이렇게 풀도 좀 이렇게 표현해주면 좀 그림이 더 완성도가 이렇게 있겠죠. 살짝 살짝. 네,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 이런데 조금 나중에 좀 작은 붓으로 터치를 조금씩 해주면 이렇게 해주면 그 풀의 느낌이 좀 나잖아요. 이런 거 좀 해주시면 되고. 저는 이제 전반적인 이제 분위기를 잡아가는 거니까 이렇게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파리도 지금 여러분 같이 하면서 좀 뭔가 느끼는 게 없나요? 이 같은 풀이라 하더라도 녹색 나무라 하더라도 앞에 뒤에 색감이 다르잖아요. 그죠? 색감도 다르고 어떤 그 색감의 전반적인 명암 톤도 좀 다르고 이렇게 달라야 되거든요. 얘가 똑같아 버리면 안 되겠죠? 왜냐면 똑같아 버리면 그림이 너무 재미가 없고 평면적인 느낌이 드니까 항상 어떤 위치에 따라서 인연에 따라서 그 나무의 색감도 다 달라요. 풀잎색도. 자, 이렇게 해서 또 어두운 데를 또 잡아주시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차를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나름 뭐 느낌 나쁘지 않네요. 네, 제가 있지만 나름 스케치를 좀 망쳤지만 여기 새색에서 좀 보완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이제 차를 한번 칠해보겠습니다. 차를 흰색인데 약간 오래돼서 녹이 좀 보이고 그러니까 흰색을 여기 이제 다 칠하는 게 아니라 어두운 데 명암만. 근데 흰색이라고 해서 흰색인데 어두운 데는 살짝 청색 계주를 섞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이제 흰색이지만 블랙을 좀 타서 약간 청색 계조가 살짝 드러나게 이렇게 칠해야 훨씬 더 흰색의 느낌이 잘 표현될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약간 뭐 밤색, 살짝 밤색 기온도 괜찮고 이렇게 이제 어쨌든 간에 제가 한번 칠해 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어두운 데인데 너무 진하네요. 이럴 때는 물을 좀 더 타서 좀 밝게 이렇게 채색을 살짝 이렇게만 칠하면 딱 경계가 지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해요. 여기서 완전히 색을 빼고 여기를 이렇게 싹 경계 부분을 싹 지우듯이 싹 해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색깔이 입혀지죠. 자, 여기도 이렇게 자, 여기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너무 밝다 싶으면 조금 이제 어두운 색으로 그냥 이렇게 싹 이렇게 칠해주세요. 그럼 얘가 이제 여기 물기가 있으니까 좀 번지거든요. 이렇게 다 칠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어두운 부분만 제가 살짝 이렇게 칠하는 거예요. 너무 이게 진하게 하시면 안 돼요. 진하게 하면 시커매지니까 물을 많이 타서 흐리게 해줘야 됩니다.
항상 빨간색을 진하게 해서 항상 그림 이렇게 폭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진하게 아주 밝게 해주세요. 밝게. 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쪽이 얘가 살짝 어둡거든요. 이쪽이 여기 빛이 안 받아서 이제 이렇게 묻혀서 이 문짝도 살짝 그냥 이렇게 한번 더 어둡게 한번 깔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런 녹이 좀 선 게 있잖아요. 약간 붉은색으로. 약간 붉은색인데 브라운 계통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브라운 계통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좀 약간 물기가 없게 하면 좀 건조한 느낌이 들잖아요. 이렇게 이제 물기가 없이 좀 휴지에다가 물기를 좀 빼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 느낌을. 그리고 이제 이렇게 칠하면 톤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색을 빼고 여기를 살짝 지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살짝 그렇게 지워주세요. 끝에를.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딱 흡수가 되죠. 여기가 진하고 이쪽이 흐려지고, 그리고 여기가 좀 밝다 싶으면 좀 진하게 한쪽은. 이런 디테일이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붉은색으로 좀 진한 부분을 살짝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렇게 여기가 아주 흐리게 된 거는 완전히 색이 이슬랑말랑 이렇게 살짝 이렇게. 그리고 너무 붓에 물기가 많으면 안 돼요. 물기가 많으면 이거 막 너무 크게 칠해지기 때문에 물기가 적게. 이렇게 군데군데 녹의 느낌을 아주 은은하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아주 은은하게, 너무 튀지 않게. 이렇게 칠하는데 진한데 그냥 막 칠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칠하다가 진하다 싶으면 어차 좀 더 밝게 해야 되겠다, 물을 좀 더 타서 밝게 해서 칠하셔야지, 막 칠하면서 진하게 해버리면 나중에 그림이 너무 어색해지거든요.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색을 칠했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색을 빼고 이렇게 붓을 빨아서 색기가 없게 해서 끝에를 이렇게 지우개로 지우듯이 이렇게 해주면 여기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식의 느낌. 자, 요거를 남아있는 붓에 남아있는 색으로 이렇게 붉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도 뒤에는 조금 더 짙게 색이 좀 다운시켜서 붉은색이지만 약간 더 짙은 브라운 계통으로. 자, 이렇게 해서 어머니 끝나버렸네. 한 번 더 돌릴까요? 네.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하게 해서 이런 작은 붓이 있으면 세필붓 있으면 그걸로 하세요. 그냥 편하게. 이 붓을 하실 필요 없거든요. 작은 붓이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싹싹 그려주세요. 이렇게 이퀄을 해요. 둥근 붓, 작은 붓으로 세필붓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가끔 필요하거든요. 이런 거 그릴 때는 그런 거 사용하시면 돼요. 굳이 한 붓으로 다 하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 노란색으로 노란색인데 약간 짙게 해서 그리고 좀 더 짙게 해서 붉은색을 타셔가지고 이런 데는 색을 다운시켜서 이렇게 그리고 녹색을 청록 계열 같아요. 청록. 여기 청색하고 이제 녹색하고 섞어서 약간 블랙을 차서 다운시켜서 이렇게 색을 물을 많이 타면 조금 더 블랙을 타야 좀 다운이 되거든요. 색감이. 자 이렇게 쭉쭉 색을 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칠하시다가 녹색만 칠하다가 약간 노란색으로 이렇게 툭 이렇게 그리고 노란색으로 그냥 이렇게 번지게 색조가 이렇게 색이 바란 것처럼 다시 또 녹색으로 물을 좀 타서 이렇게 참 여기가 좀 밝아지겠죠. 이렇게 해주면 밑에는 진하게 이렇게 번짐도 괜찮거든요. 이렇게 해주는 것도 이렇게 이쪽은 좀 진하게 하고 차라리 이런 데는 좀 깔끔하게 칠하는 것보다 이렇게 좀 얼룩얼룩 칠하는 게 차라리 괜찮을 것 같아요. 붓터치가 좀 얼룩얼룩 있는 게 훨씬 더 그 오래된 느낌을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깔끔하게 칠하지 마세요. 이렇게 막 얼룩지게 막 칠하세요. 그냥 똑 칠한 것처럼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 깨끗하게 칠하는 것보다. 노란색 계도로 이런 식으로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렇게. 그리고 이런 데도 색이 똑같이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몰리브 계열 이렇게 이제 칠하시면서 진한 데는 어둡게 확 눌러주시고 이렇게
색깔 되게 재밌죠. 이렇게 하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경계를 항상 벗어나듯이 새로 칠하세요. 거기 뭐 경계 얽매지 마시고 이렇게 번짐도 좀 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이거 같이 이렇게 칠하고 다시 이런 데 찌는 데는 한 번에 진하게 그냥 새까만 색 칠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아, 음악이 너무 죽이네. 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창문 안쪽에 이제 녹색이잖아요. 창문 안쪽이 요 개통색을 아까 칠했어야 되는데 깜빡이 제가 했어요. 같이 칠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는 아주 까맣게 어둡게 원래 여기가 제대로 하려면 여기를 어둡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여기를 까맣게 칠할게요.
지금 이 정도 했으면 거의 다 했거든요. 지금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내가 조금 더 손을 어디를 더 봐야 될지 그걸 잘 보셔야 돼요. 마무리를 어떻게 할 건지 이제 부족한 부분들은 좀 더 해주시고, 마무리를 만약에 제가 좀 더 한다 그러면 이런 데를 좀 하겠죠. 저 같으면 조금 더 터치를 이렇게 줘서 다리가 좀 더 터치로 좀 마무리 좀 해주고, 그다음에 뭐 잔디밭이 있다고 치면 여기를 좀 이 정도로 이제 좀 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제 풀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너무 진하지 않게 은은하게 이 정도 하면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한번 그림을 한번 따라서 해봤지만 나중에 시간 나시면 다시 한번 제대로 또 한번 그려보세요. 두 번 그려보면 더 잘할 수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한번 해보시고 지금은 여기까지 이제 그만 끝내겠습니다. 네.